자, 오늘은 이제 여덟 번째 거 여러분들 종합수도 다 끝나고 오늘 이제 실기에 들어갈 거예요. 원천징수의 의의라고 나와 있습니다. 원천징수란 세법상의 특정 소득에 대하여 납세 의무자가 소득세를 직접 납부하지 아니하고 소득을 지급하는 자,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누구예요? 사업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사업자가 사장이 말하자면 사업자가 원천징수 의무자가 되어 소득을 지급할 때 아예 일정 세율에 따라서 계산한 세액의 소득 기속자로부터 징수하여 세무 관서에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세무서에다가 납부하는 거죠. 그렇죠? 대신 납부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 달 10일 날 항상 납부가 이루어집니다. 이거는 다 예수금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예수금이에요. 원천징수 세율은요, 원천징수의 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익금액에, 이거 뭐야, 이거 틀렸네. 금자 고치세요. 수익금액에 소득세법의 제 129조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어저께 배웠던 완납적 원천징수와 예납적 원천징수 요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시게 되면 요거는 여러분들 뭐가 되겠어요? 완납적 원천징수는요, 원천징수로 별도의 확정신고 없이 과세가 종결되는 거. 그래서 내가 요거는 거의 다 무슨 과세를 얘기했습니까? 분리과세로 얘기했습니다. 이해갔습니까? 분리과세로 얘기했어요. 자, 분리과세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자, 보신 거. 그래서 우리가 안납적 원천징수는 분리과세 선택한다 그랬죠. 우리가 분리과세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분리과세 몇 가지가 있었죠? 종합소득 6가지 중에서 무엇을 제외한? 사업소득을 제외한 소득이죠? 5가지 소득이죠? 그래 안 그래요? 5가지 소득을 분리과세로 선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십니까? 됐어요? 그래서 우리 분리과세는 우리가 뭐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보셨을 때 이자 금융소득이죠? 금융소득은 우리가 뭐예요? 이자소득, 이자 플러스 배당소득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요거는 얼마까지? 연 얼마까지? 연 2천만 원까지. 안 외우면 못해요. 여기는요. 이거 외역 이런 말 쓰지 말라고 그랬죠? 요거는 세법이기 때문에 2천만 원까지 분리과세. 무슨 과세? 분리과세. 요거는 종합소득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로 세금을 종결시키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근로소득에서 뭐 있습니까? 근로소득에 일용직 근로소득. 일용직 근로소득이죠. 그렇죠? 일용직 근로소득은 한도 없이 무조건 분리과세라고 그랬죠. 그렇죠? 한도 없이 무조건 분리과세입니다. 무조건 분리과세고, 그 다음에 사업소득은 없겠고요. 연금소득이요. 연금소득에 사적연금은 연 얼마? 1,500만 원까지 요만까지
분리과세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연금소득, 기타소득 있나요? 기타소득은 우리가 어떻게 기타소득은 어떻게 됐죠? 기타소득 금액이 얼마? 금액이 300만 원까지 분리과세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300만 원까지 분리과세입니다. 또한 우리 기타소득이 하나 더 있죠? 뭐 있습니까? 기타소득에는 복권당첨, 복권 당첨이죠. 복권 당첨금도 그러면 한도 없이, 그렇죠? 한도 없이 무조건 분리과세, 이렇게 들어가시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이것이 분리과세 요건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이해가셨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제가 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예납적 원천징수는요, 원천징수 외에도 추가적으로 확정신고 의무를 지는 경우에 원천징수를 의미하며 확정신고 시 원천징수에게 기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렇죠? 요거는 말하자면 뭐예요? 요거는 종합소득에 같이 된다고 내가 그랬죠. 그렇죠? 종합소득에 포함시킨다라는 얘기겠죠. 그렇죠? 종합소득에 여러분들 12월 말일날 요거는 그 전에 끝나는 게 분리과세고요. 12월 말일까지 끌고 가는 거 있죠? 결산까지 끌고 가는 건 예납적 원천징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갔습니까?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줄여서 갔어요. 이거는요. 뭐 이거 못 외우면 실기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종합과세 기준입니다. 종합과세 기준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으로 연간 금융소득만 얘기하는 거죠. 연간 금융소득이 합계가 얼마라고 그랬죠?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종합과세 대상이 되고, 2천만 원 이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분리과세 선택한다. 아까 조금 아까 써놨죠? 특정 사업소득에서는요,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세법상 예외적으로 원천징수 대상이 되며, 원천징수 후에 또 종합소득에서 과세 신고 시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세 번째, 근로소득은 상용근로자는 계속 근무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근로자 모두 원천징수 대상이며, 상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원천징수 종합과세 대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근무자는요, 근로소득은 2월 말일까지 하는 거죠. 그렇죠? 연금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과세부터 사적연금은 연간 1,500만 원, 공적연금은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공적연금은 다 비과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500만 원 이하의 경우 원천징수의 과세가 종결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를 또는 분리과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타 소득은요, 금방 얘기했던 거 뭐 있었죠? 요거 제가 지금 요거 그대로 다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그죠? 요거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기타 소득 금액은 연간 3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서 분리과세를 할 수 있으나, 이를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요거 기타 소득이라고 그랬어요? 소득 금액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게 중요한 소득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퇴직소득은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며 다른 소득과 우리가 합산하지 않고 분류과세 대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 제가 채팅방에다가
여러분들한테 올려놓은 게 무엇이었습니까? 요거였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나와 있는 게 종합소득은 계산 구조가 종합소득은 6가지 소득을 합친 거고 퇴직과 양도소득은 분류 과세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렇게 된 것이고, 자, 소득별로 원천징수세율입니다. 이자소득은요 일반적으로 14%, 비영업대금은 25%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되시고, 비실명은 뭐 42%에서 90%까지. 그 다음에 배당소득은 똑같이 이자소득과 똑같이 보시고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비실명이 여기는 이자는 42에서 50이지만 여기 38에 90%까지 간다는 얘기입니다. 38에서부터. 사업소득은요 기준금액의 3%, 봉사료는 수익금액의 5%를 얘기하는 거고, 근로소득은 기본세율 일용직 근로자 15만원에 6%에 55% 감면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연금소득은 공적요금은 기본세율로, 그 다음에 사적연금은 우리가 연금계좌 형태에 따라서 인출시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로 5% 미만은 70세 미만, 4%는 70세부터 80세, 80세 이상은 3%의 세액공제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기타 소득은요 우리가 소득금액의 몇 프로? 20%에 독권당첨은 3억 초과할 때 30%, 3억 이하는 20%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퇴직소득은 우리가 평균임금으로 환산했을 때 우리가 퇴직소득에서 그 근속연수금액 공제에다가 나누기 근무연수 곱하기 12에서 환산급여로 이루어진다. 요거는 뭐 여러분들 알아줘도 좋고요. 원천징수액의 납부. 원천징수 의무자는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에 속하는 다음 달 10일날, 우리 대한민국 모든 10일날, 다음 달 10일날 관할 세무서에게 원천징수 이행 상환신고서를 제출하여 납부해야 된다. 여러분들 원천징수 이행 상환신고서가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원천징수 이행 상환신고서 우리 시험 문제에 포함이 됩니다. 요것도 원천징수 이행 상환신고서가 이거를 항상 매달 10일날 납부하게 됩니다. 여기 기속기간은 근무일자고요. 내가 월급을 받는 날짜가 지급일자입니다. 우리가 3월달에 근무해서 다음 달 10일날 받는 경우 있잖아. 그렇죠? 그럴 때는 여기는 3월 지급일자는 4월 이렇게 됩니다. 3월달 근무를 3월 말일날 받았다. 그러면 3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셨죠? 이런 식으로 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에 쭉 나와서 이 경우에 원천징수 이행상환신고서에서는 납부할 세액이 없는 소득자도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세청장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된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반기별로 납부도 가능하다. 이해갔습니까? 우리 매달 하지만 반기별도 우리 6개월에 한 번씩 하는 것도 가능하다. 지방소득세, 납세무자가 있는 개인과 법인의 소득에 따라서 내야 하는 지방세다. 개인의 경우 소득세 과세 표준에 우리가 0.6에서 4%의 법인 쓰는 과세 표준에 1%, 2.5% 세금을 매겨진다. 개인 지방소득세는 법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로 구분하며 취득세, 자동세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지방소득세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말하자면 자치단체에 뭡니까? 납부하는 것이고, 개인과 법인은 소득에 따라 납부하는 지방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취득세와 면허세, 내저세, 지방소득세의 전부를 이야기한다. 또한 지역자원의 시설비와 지방교육세, 그리고 개별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단세, 자동차세 전부를 지방세라고 칭한다. 또한 그 분야마다 과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건은 위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우리가 취득세의 경우 취득 후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늦게 신고하거나 납부가 늦어지면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확인을 꼭 해야 된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주민등록법에 따른 단독세대에 구성하는 30세 미만의 미혼 인자는 해당 사항이 아니다라고 나왔죠. 주민세의 경우에는 거주를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이 되어 있다면 납부를 해야 된다. 보통은 지방세에 포함되어 나오기 때문에 지도에 한 번에 납부가 가능하지만, 마찬가지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에 납부는 안 해도 된다. 하지만 세대주와 사업소분의 종업원분의 7월 1일 과세가 부여되기 때문에 8월 30일까지 우리가
확인하여 신고 납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납부 방법은 지방소득세와 주민세는요 보통 지로로 오기 때문에 전자납부번호 은행에 납부를 하거나 지로로 내면 된다. 또한 위택스에게 우리 위택스에서 지방세 소화를 통하여 납부를 할 수 있다. 주민세의 경우 세 가지 종류로 달라지지만은 달라지지만 개인 부분은 8월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를 하며 사업소세는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업원이 매월 납부세액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위택스에게 신고 납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것도 또 마찬가지로 또 먼저 적어놔야 되겠죠. 294쪽이죠. 잘못된 게 지금 글자가 그렇죠? 네. 290쪽 맞아요? 맞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먼저 말씀을 드린 게 이렇게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에서 이루어지겠습니다.